우리나라 다른 선수들에게는 조금 미안한데 어찌됐건 해외 평론가가 글을 쓰면 대한민국은 월드 클래스 스트라이커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프리뷰를 씁니다. 토크 하시는 게 그만 담아달라고 해도 계속 더 주시는 동네 단골 떡볶이집 사장님 같아요. 저희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힐fut볼 444회 이인환이고요. 오늘도 역시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재우, 한준희 해설위원, 손수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스포츠 프리 토크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월드 클래스 손흥민 오타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손흥민 오타니 선수가 월드 클래스인 이유는 뭘까? 형님 먼저. 네, 실력이 워낙 출중해서 그렇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당연히 실력이 앞서는 거고, 예. 예를 들어서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는 LA 엔젤스에서 현재 뛰고 있는데요. 거기 들어온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투타 겸업을 100% 허용을 해줄 것이냐. 그게 제일 컸어요. 그거를, 오케이, 다 해줄게. 네가 원해 다 해줄게. 그게 제일 큰 이유였었거든요. 입단 당시에도 여러 구단들이 프리젠테이션까지 해서 그럼요. 오히려 면접을 받잖아요. 그럼요. 반대로. 네. 특이한 그러니까 경우였죠, 진짜. 정말 데리고 있을 때는 프레젠테이션도 시키고 또 감독, 심지어는 구단주 막 러브콜도 하고 심지어 날아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 동원하기도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작년에 MVP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만장일치로. 네. MVP를 만장일치 받았는데 타자 투수 성적 때 보면은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가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걸 해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받은 거고 마지막에 홈런도 이제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만은 홈런 2위까지 올라갔고 또 투수로서도 160km를 던지는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준성 선수 뽑아내줬고 이걸 유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고 엄두도 못 내는 거를 한 시즌 내내 했다는 게 다른 거죠. 내일 내일 따로 있는 걸 가리지 않고 해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예. 현장에서 있는 현장의 관계자들과 선수들도 혀를 내두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드클래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타니 선수는 월드 클래스는 당연한 것 같고 네. 몬스터 클래스 그쵸. 그런 다른 표현도 좀 붙여줄 필요가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나는 이 선수가 아직 나이가 27이고 젊으니까 이제 가겠지만은 이렇게 몇 년 못 간다고 보거든요. 이렇게는 계속하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네. 이제 한 30살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한쪽을 선택을 하든지 한쪽의 비중을 줄이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라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진짜. 예. 물론 이제 올해부터는 내셔널리그도 지명타를 쓰니까 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지명타를 버리고 이 선수를 타선에 집어넣는 게 더 플러스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리그에서 전체 홈런 2위 한 선수인데 이 팀에도 물론 다른 장타자가 있겠지만 이 선수만큼 많이 못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수 쓰겠다는 거죠. 그럼 팀에도 도움되고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시켜주면 나는 이 팀 안 오겠다는 선수인데 그거를 자기가 준비를 해서 그만큼 남들보다 더 체력적으로 더 훈련도 많이 하고 더 쌓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실제로 이 선수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보다 지금 벌크업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도 더 체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몸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물론 작년만큼의 지금 활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 일거수일투족을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스타 아니겠어요? 네. 네. 못 쳐도 뉴스에 나오고 그니까. 잘 쳐도 나오고 네. 또 외모도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맞아. 진짜. 인기가 없을래 없을 수가 그러니까 예전에 없어요. 이렇잖아요. 너무. 마이클 조단이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때 잠시 은퇴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선수 좀 쉬다가 이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야구도 잘했으니까 나 야구 다시 할랜다. 그래가지고 시카고 화이트삭스 더블A 싱글 A 이런 데 가서 뛰었단 말이에요. 딱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하니까 너도 참 불쌍했구나. 내가 구단 버스도 사주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네. 사람이 역시 하사한 거죠, 하사. 하사한 거죠. 아니, K리그에도 네. 최근에 수원FC의 이승우 선수가 골을 넣어도 기사가 나오고 골을 안 넣어도 기사가 나오고 맞아요. 정말 스타는 스타예요. 맞아요. 스타네요. 진짜 스타는 스타예요. 정말 이승우 선수도.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시즌 중반 넘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붙일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정도 페이스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올 시즌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도 후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타격 페이스가 좀 떨어졌죠. 네. 홈런 수치라든가 또는 이제 타율면이라든가 좀 후반부에 주춤해요. 올해도 그렇게는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선은 유지할 겁니다. 음. 유지할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뭐 딱 잡을 수는 없겠죠. 근데 젊었을 때 자기가 체력이 허락하는 한은 아마 유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한쪽이 이제 무너졌다. 네. 그렇게 해서 한두 해 정도 그렇게 지난다. 그럼 본인이 싫어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어디로 선택하는 게 예. 좀 더 낫다고 보세요? 형님께 타자, 저도 그거 투수라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타자 네. 쪽의 의견이 좀 작년에 많았던 것 같긴 한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타자가 좀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그건 알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DH도 있고 음. 뭐 이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제가 이 선수가 지금까지 메이저로 진출해서 160 이상 던져가지고 안타 맞은 게 2개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구속이라는 걸 절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160에 안타를 2개를 친 선수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 인간의 그게 오히려, 몸으로 저렇게 던지는 것도 신기한데 그걸 치는 치는 저 것도. 인간들은 또 뭔가 우리 손변의 책처럼 정말 인간이 싫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인간의 능력을 아까 뭐 슈퍼 휴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예.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지금 형님 말씀 들어보면 그 오타니 선수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한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구속이 유지되는 한 둘 다 할 공산이 큰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예, 예. 체력적으로 타자는 또 매일 뛰어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단 매일 예. 뛰는 걸 좋아하니까 타자는 하려고 할 거고. 그렇죠. 구속이 160, 뭐 158, 뭐 그 이상 언저리가 되면 투수도 포기할 이유는 없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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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이제 뭐 물론 뭐 최근에 저스틴 벌랜더 같이 39살 먹은 선수가 타미존 수술하고 돌아와가지고 아직도 158을 던진다. 그러면 이거 예전에 그 놀란 라이온이 전설이잖아요. 네. 놀란 라이온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은퇴를 했는데 경기 중간에 은퇴를 선언했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집에서 이제 경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킹 뉴스 하더니 딱 하더니 놀란 라이온이 지금 막 경기 중에 은퇴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경기를 내가 보고 저스트 있는 리타이어. 경기를 그때 시애틀 원정 경기였는데 네. 시애틀을 확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나더니 놀란 라인이 이렇게 딱 앉아있고 막 사람들에서 막 박수 치고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 그때 47살이었거든요. 153kg를 던졌습니다. 롯데로 데려오고 싶다. 자기가 마지막 공을 던졌는데 던진 순간 팔꿈치에서 팝 소리가 들리더래요. 팔꿈치 이제 끊어진 거죠. 인대가. 그래서 제가 그 홈런 맞고 내려와가지고 감독이 자꾸 어려요. 그 발렌타인 감독이라고. 이 사람한테 예. 나 끝났다고. 그래서 그 감독은 어떻게 받았냐면은 오늘 경기 이제 못 던지기가 안 되나 보다. 그랬더니 no 하더니 I'm done. 완전히 자기 끝났다고. 오늘이 아니라 그냥 선수 생명이 자기는 끝났다. 여기서 끝났다. 딱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로 발표가 되니까 모든 경기고 뭐 진짜 놀란 라이온 그거 쫙 깔더라고요. 엄청난 레전드의 엄청난 레전더리 은퇴였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진짜. 어서 처음 봤어. 경기 중간에 제가 딱 은퇴 선언하고 그런 경우가 없죠. 사실 뭐 경기 없죠. 중간에 진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재우 형님 말씀해주신 이 네. 미국 레전드 야구 선수들의 스토리를 그 호날두 선수, 메시 선수, 예. 그리고 또 질라탄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약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불현듯 경기 드네요. 중에 네. 약간 PK 하나 딱 넣고 네. 나 바로 지금 난 나간다. 교체해줘. 나간다. 나 은퇴. 나 은퇴. 욕 엄청 먹지 않을까요? 진짜 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XX가 네. 언제나도 털릴 거. 그동안에 커리어 다 까먹고. 질라탄은 근데 전혀 욕을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냥 그런 사람이지 않나. 네, 그럴 줄 알았다. 예. 제가 예전에 히든 풋볼 역시 다른 요일에 나오는 그 첼지현 위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첼지현 위원과 더불어서 하는 그 원투펀치에서 예. 몇 년 됐을 거예요. 그 월드 클래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논해봤는데 그 당시 제가 4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선입견을 제거하고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의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은 복면을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네, 네. 정말 그 복면가왕 선수- 느낌처럼. 그렇죠. 네. 그 선수의 플레이를 봤을 때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재밌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 월드컵 보고 그럴 때는 정말 뭐 누구 압니까? 뭐 마라도나도 이름만 들어봤지 뭐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쵸. 근데 네. 우리 선수들도 그래요. 월드컵 출전하는 맞아요. 선수들도 그 정도의 정말 열악한 정보 속에서 월드컵 나가서 뛰고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네. 근데 그 선수에 대해서 모르는데 굉장히 놀라워.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다. 어. 레전드가 맞구나. 당연히 놀라운 게 당연하구나. 그 월드 클래스의 판별을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정말 유스에서 지금 막 잘하고 있는 14살, 15살짜리 선수들에 대해서도 이제 알거든요. 맞아요. 팬분들이.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없다 치면 일단 그 선수가 놀라움을 선사해 줄 수 있느냐가 저에게는 중요한 기준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인생 경기는 어느 선수에게나 맞아요. 한두 경기는 나올 수 있지만 예. 월드 클래스라고 우리가 데피니션 정의를 네. 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느 정도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어느 정도는 요거는 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조지 베스트 같은 선수 들어보셨겠지만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북아일랜드 전체 영국이 낳은 아마 가장 절묘했던 재능이라고 볼 수 있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다 합쳐도 조지 베스트의 어떤 개인적인 재간 이거는 능가하는 선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지 베스트 같은 선수가 이제 뭐 아주 잘했을 때 한 서너 시즌 그리고 방탕하게 있다가 다시 조금 각성해서 뭐 한두 시즌 그 정도가 다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선수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일관성과 지속성의 기준에서 이거는 너무 짧아서 안 돼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말할 것인가 그거는 아마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선수들의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을 것인가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내릴 수는 없어요. 네. 이거는 약간 상대적이다. 어쨌든 그것이 한 경기에서만 발생한 특이 현상이면 안 되고 그렇죠. 어느 정도의 지속성과 그렇죠. 일관성은 갖고 있어야 아니, 이제 월드 클래스가 되는 거죠. 아니 모우라 그 아약스전 3골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월드 클래스를 할 수 없지 인생 경기 그래서 않습니까? 하나 가지고 그렇죠. 네. 모우라 선수가 그런데 브라질 때부터 유명했었기 때문에 사실 모우라 선수 본인한테 물어보면 네네. 인생 경기가 좀 더 있긴 할 겁니다. 네. 한 경기뿐은 아닐 네.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네. 그 지속성과 일관성이 좀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그 월드 클래스라고 한다면 야구도 마찬가지지만 축구도 포지션이 다 있잖아요. 네. 자신의 포지션에서 손에 꼽힐 정도는 돼야 된다. 어느 시기에 적어도.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몇 년 전에 예를 든 게 예를 들어 다니 알베스 같은 선수가 라이트백 포지션에서 뭐 당대 정말 좋았을 때 기준으로 하면은 정말 손에 꼽히는 선수 아닙니까? 네. 뭐 아무리 뭐 못해도 1등 아니면 2등이죠. 그럼 그 포지션에서 아주 권위자면은 월드 클래스라고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런 조건.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던 마지막 기준은 네. 네. 어느 정도 지구촌의 팬들로부터 보편적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가 정의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느 정도는 보편적 합의가 지구촌에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수호 변호사가 인천 유나이티드의 어떠한 선수를 이제 보고서 네네. 아주 혹해서 네. 김보섭이라고 하죠. 아마. 이 정도면 월드 클래스지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아하. 바로 옆에 있는 이인환 캐스터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부터 벌써 이거는 손변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2명 있는데도 벌써 나는 월드 클래스야 그런데 아이 무슨 월드 클래스야 절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선수를 월드 클래스라고 보편적으로 부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구촌에 뭐 어느 정도로 그거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뭐 축구팬 100명이 있을 때 그래도 한 뭐 6, 70명은 이 선수가 월드 클래스라고 불려지는 것에 큰 불만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손흥민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다 충족시켜요. 그렇죠. 다 충족시켜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고 저는 이 기준을 뭐 당장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 나름의 기준은 이거 자체도 약간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대체적인 거다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메이저리그는 명예 전당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 정말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은퇴한 다음에 5년 시간 흘러야 된다. 왜냐하면은 객관성을 최대한 시간이 좀 흘러야지 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5년 은퇴하고 5년 후부터 일단 자격이 주어지고 그 후보군에 들어가면은 일단 투표를 해서 75% 이상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까지도 마무리 투수들에 대해서 되게 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무리 투수도 어쩌면 엄청나게 막 부담감이 되는 상황에서 하는데 트레버 호프만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선수들. 뭐 그런 선수는 들어가지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명예전당에 들어간 마무리 투수 5명인가밖에 없어요. 그거는 포지션을
그러니까 투수라는 하나의 포지션으로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무리보다는 선발의 비중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양도 일단 많고. 던지는 이닝 수부터가 예, 너무 예, 달라. 예. 약간 이런 게 있고요. 또 한두 해 반짝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길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네.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 제일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100%는 아닙니다. 이거는. 월드 시리즈를 우승시킨 적이 있다 없다가 되게 또 커요. 그러니까 그게 그 트로피 문제네 또.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까다롭게 본다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해가지고 내가 그 기준에 탈락한다? 그럼 이 선수는 영원히 후보군에 못 들어가니까 너무 뭐 속된 말로 빡센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명예전당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그렇게 권위를 지켜주는 게 아까 선수들도 차별화가 확실히 되고 이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되게 쉽게 월드 클래스다 막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 못 하는 근데 거잖아요. 되게 저는 이제 까다롭고. 명예의 전당과 월드 클래스는 좀 다른 의미라고 아마 형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도 하는 거 있는데 한 시대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역대로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하더라도 네. 한 시대에서만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 왜 월드 클래스냐? 네.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기준에 저는 다 충족이 된다고 봐요. 일단 수트 입히고 복면 씌워서 한 시즌 동안 그냥 손흥민 선수를 계속 뛰게 한다고 쳤으면 아마 세계의 많은 팬들이 손흥민 선수 굉장히 잘하는 선수네. 저 양발 슈팅 보게 특별하네. 많은 놀라움을 저는 가졌으리라고 봐요. 특히 벌리전의 어떤 그 초장거리 드리블 슛이라든지. 그럼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놀라움 중에서도 놀라움이거든요. 맞아요. 투스카스상은 사실은 제 아무리 그 당대의 유명한 선수라 할지라도 자신의 커리어에서 못할 수 있는 상이거든요. 그거는 쉽게 탈 수 있는 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푸스카스상 같은 거 하나 추가한 것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놀라움을 돋보이게 하는 또 감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인생 경기 흔히 말하는 그런 인생 경기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인생 경기가 많아요, 손흥민 선수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또 이기수 작가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뽑아주셔서 좀 보면은 2015-16 시즌부터 쭉 봤더니 매 시즌 이렇게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EPL 통산 91골에 46개의 도. 뭐 기록상으로도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EPL 한정으로만 그렇고 네네. 통산 프로 들어와서 178골이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독일에서 또 꽤 많이 놓고 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200골은 이제 좀 있으면 200골을 또 넘게 될 거예요. 다음 시즌 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찌됐건 전체 커리어를 따졌을 때 빅리그에서 모든 대회 토탈에서 200골을 넘긴 선수들이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선수들이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심지어 손흥민 선수는 이제 감독에 따라서 약간 좀 기용법이 달랐잖아요. 한때는 좀 윙백처럼 뛰기도 하고 마치 수비 가담을 많이 했었죠. 뭐 앞에서 공격만 하고 득점만 노리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뭐 아시아의 이제 기록이란 기록은 다 손흥민 선수의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거의 모든 기록을 아마 손흥민 선수가 거의 다 휩쓸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아직 뭐 안 깨진 기록이 설사 뭐 한두 가지 있더라도 그것조차도 나중에 가면 결국은 다 손흥민 선수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발롱도르 순위만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여태까지 가장 많은 표를 얻고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던 게 손흥민 선수죠. 심지어 이번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올해 후보, 올해 선수 후보군 안에 들었습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떤 수상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손흥민 선수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그야말로 아시아 선수로서는 전인미답의 길인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이제는 굳이 아시아라는 그 수식어를 떼버려도 아무 상관이 그러게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월드 클래스라고 한다면은요, 기본적으로 아시아 선수가 매우 놀라워? 그거는 사실은 진정한 놀라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를 월드 클래스라고 한다는 거는 손흥민 선수의 국적, 대륙, 뭐 소속팀 이런 거 상관없이 손흥민의 그 퍼포먼스만 복면 씌워서 한 시즌 내내 하게 하고 우리가 그걸 봤을 때 놀라움이 있어.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걸 올 시즌에만 했느냐? 그게 아니야. 단연간 해왔어.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자신이 뛰는 포지션에서 손가락에 꼽힐 만한 선수냐? 꼽힐 만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올 시즌 예를 들어 물론
물론 살라 선수도 있고 뭐 음바페도 있고 비니시우스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이 선수 자체가 지금 월드 클래스 기량을 보여주고 있으면은 23인이 됐든 230인이 됐든 다 월드 클래스라고 불러줄 수가 있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자신의 지금 해당 포지션에서는 파괴적인 공격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손흥민 선수 들 수 있고요. 여기에 아마도 지구촌의 지금 보편적인 축구를 좀 아는 팬들은 손흥민 월드 클래스야 라고 저는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걸 아니라고 뿌득뿌득 우길 사람보다는 손흥민 정도면 월드 클래스라고 할 수 있어라고 그쵸. 얘기하는 지금은 글로벌 축구 팬들이 예. 저는 꽤 비율이 높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까 그 한준희 해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적어도 100명 얘기하면 한 6, 70명 이상은 동의할 그렇다라고. 거다. 그럼 저 정도면 그거에는 월드 이견이 클래스지. 없지 않을까요? 정말. 네, 네, 상황에 네. 정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뭐 EPL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팀뿐만 아니라 이번에 월드컵도 열리잖아요. 월드컵에 출전한 여러 나라들,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그 팬들이 야, 그래 저 자리에 우리나라 이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이랑 바꾸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죠. 이거는 손흥민의 월드 클래스라는 증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과 더불어 이제 한조 편성됐잖아요. 그 이후에 전 세계 뭐 미디어, 언론, 뭐 블로그 할 것 없이 많은 평론가들이 이제 조별 예측을 했습니다. 네. 많은 그 프리뷰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조에서 손흥민 선수는 그야말로 정말 최상위로 꼽히는 공격수라고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네. 물론 이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도 있고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도 있고 다른 팀들에도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수아레스 선수라든가 호날두 선수는 지금 최절정기는 아니잖아요. 네.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초경계해야 될 선수들인 건 맞으나 지금이 절정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지금 절정기 한가운데 있거든요. 네. 네. 많은 해외 평론가들도 월드컵에서 우리 조가 딱 나왔을 때 대한민국 월드 클래스 공격수를 한 명 보유하고 있지? 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다른 선수들에게는 조금 미안한데 어찌됐건 해외 평론가가 글을 쓰면 대한민국은 월드 클래스 스트라이커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프리뷰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편적인 합의가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 조 그 네 국가 의 어떤 그 선수들 다 비교해 봤을 때 선수가치 현재 시점의 선수가치 손흥민이 2위다. 1위는 이제 그 브루노 페르난데스였고. 네네네. 그러니까 호날두나 수아레즈가 우리 조에서 결코 지금 맞아요. 가치적으로 1등, 2등은 아닌 거죠. 그러게요. 손흥민이 두 번째 평가를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 다윈 누네스 선수라고 저 우루과이 스트라이커 그 선수도 높을 겁니다. 역시 월드 클래스. 우리가 지금 손흥민, 오타니 선수에 관련된 얘기까지 이렇게 나눠봤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히든 풋볼 444회였습니다. 사랑하네요. 예. 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면 원래 444였는데 하나가 빠지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았는데